민혁씨, 민혁씨, 어제 잤어요? 피곤해서 그랬나봐요. 오늘 어디 가세요?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왔어요. 형도 같이 가시는 거죠? 여기는 오늘 인터뷰할 강춘희 권사님이 다니시는 제주 성내교회인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이 되네요. 그럼 한번 가실까요? 만으로는 2살이고 보통 나이로는 3살. 할머니하고 저하고 둘이만 외롭게 살면서 할머니가 밤이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주셨는데, 연미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못이 이렇게 물웅덩이 같은 못이 한 마을에 한 9개 10개 정도로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었어요. 그 조그마한 연미마을은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 이북에서 온 서북 청년단들이 표적이 되었던 마을이래요. 4월 3일 날 이제 그 봉기가 났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5월 1일 날 그 미국 문서보존소에 가서 찾아왔는데, 제일 먼저 제주도에서 그 연미부락을 불 붙여버려요.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공중으로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공중으로. 그것을 이제 4.3에 대한 그 메이데이라고 해가지고 5월 1일 메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우리 같으면은 그 문화방송 무슨 뉴스 같이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막 광고 홍보용으로, 이 마을에는 이렇게 빨갱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불을 붙였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려고 해가지고 그 제주도에서 맨 처음 불을 붙여버린 마을.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각 마을마다 참 불도 붙여버리고 사람도 잡아다가 죽이고 하면서 하는 그 아주 모진 그런 것들이 일어난,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그 연미마을 불 붙여버리는 그 한 달이 지난 그 사이에 아버지는 벌써 잡혀가 버린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구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제일 먼저 불 붙여버려서 아무것도, 우리 할머니 말적으로는 밥 끓여 먹을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질 못할 정도로 다 불태워버렸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남의 집을 전전하고 정말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겨울이 됐어요. 그러니까 48년에서 49년 1월 겨울이 됐는데, 마을에서는 그 다 불 붙여버리니까 저 위에 산 민오름이라든지 검은오름이라든지 그 위에 가보면 굴들이 있으니까 그 굴에 한 7가족 10가족 이렇게 모여가지고 굴 속에 살고 있는데, 89년 그 겨울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왔대요. 눈이 정말 엄청 왔는데 그 눈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없는 유복자 아들을 낳았. 아들을 그 굴 속에서 나니까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이 강씨 집안에 대가 다 끊어졌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낳았다고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것도 잠시지 며칠 지나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굴 속에 먹을 것들이 다 자기네마다 떨어져서 엄마가 젖이 안 나와서 계속 애기는 울기만 하고 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를 달래는 거예요. 아이고 좋게야 좋게야, 제주도 말로 좋게야 좋게야, 네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이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산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 우리 다 죽여버리면 어떤 거느니, 이 애기 어버그냉에
저 아래 모을로 내려가라. 내려가 그능에 그 마을의 강 어디 좀 도움을 청해 가지고 거기서 살아야지 여기 이성은 안 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어머니가 막 눈 내리는 그 밤에 그 아기를 업고 정말 그 산속에서 걸어가지고 밤새도록 걸어서 지금 오라 초등학교 있는 마을로 내려왔더니 아침에 해가 뜨더래요. 그때 이제 겨우 외가댁에 찾아가가지고 외할머니네 집에 갔더니 외할머니네 집은 외삼촌 2사람이 있었는데 외삼촌 2사람을 어머니 아버지 보는 앞에서 와서 죽창으로 찔러 죽여본 거야. 무장대들이 와서. 그 죽은 아들들을 정말 보면서 정신이 없을 때 딸이 아기를 업고 들어가니까 반가워 할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은 안 주고 그냥 곳간, 창고 같은 곳간에 이제 거기서라도 있어라 해가지고 거기 숨어 있는데 한 달도 못 살아가지고 그 마을을 순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애기 우는 소리를 듣고 또 들어온 거예요. 애기는 그냥 떨어뜨려 두고 엄마만 잡아가면서 너 남편은 어디 갔냐? 남편 내놔라. 네 시아방은 어디 숨겼느냐? 시아버지하고 이제 남편 내놓으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잡아가지고 저쪽 바닷가 주정공장이라고 하는 곳에 제주도 사람이 한 2만 명 이상이 잡아다가 갇혀있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막 너무 몽둥이를 맞아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가 다 죽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쓰러져 있는데 떨어뜨려 두고 간 애기는 어머니 젖도 못 먹지. 애기가 하도 울어가니까 우리 할머니가 내 손지 내가 키운다고 죽도 써주고 뭣도 하고 해보지만은 애기가 너무너무 우니까 할 수 없이 그 애기를 업고 주정공장에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가지고 엄마한테 그 애기를 주니까 엄마는 먹은 건 없어도 저집을 거 아니에요. 애기가 빨아먹던 저지니까 저집으로서 못 견뎌 하는데 애기가 오니까 그 애기를 이제 안아가지고 전 먹이고 뭐하고 하다가 이 주먹밥 하나로 하루를 살도록 하는 그런 시대인데 애기가 배가 고파서 하도 울어가니까 거기를 지키는 문지기가 길다란 그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휘하는데 그 몽둥이를 가지고 이렇게 애기를 안아서 젖 먹이고 있는 어머니를 등 뒤로 와서 쳐버리니까 애기도 맞아가지고 그냥 피를 흘리면서 떨어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맞아서 기절내버리고 또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옷을 벗어가지고 닦으면서 그 애기를 그냥 어떻게 구원해가지고 저놈 죽지는 않고 살아났는데 그냥 석방이 아니라 가석방으로 어머니하고 애기를 밖으로 내쳐줬는데 그때 어머니가 애기를 업고 와서 그때야 처음으로 내 식구가 같이 살았지. 나하고 엄마하고 애기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참 어머니는 이런저런 장사도 하고 뭐도 하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할머니도 할머니대로 밭에 가서 뭐 참 여러 가지 채소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한 1년쯤 살았을까. 49년 1월 달에 태어난 애기가 51년도가 되면은 일어서서 걸어야 되고 한데 말은 잘하는데 애기가 일어설 수가 없어.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기어다니기만 해도 그래도 말은 잘하면서 하던 애기가 그냥 나하고 둘이 있는데 참 엄마하고 할머니는 어디 장사 나가서 없고 누나 나 막 잠들어질 것 같아. 잠자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 둘이가 울면서 흔들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엄마한테
엄마 동생이 이렇게 울고 아프다고 그래. 그때는 약이 청심환이라고 하는 약밖에 없으니까 청심환 반 알을 개어가지고 이 약 먹으라 했더니 애기가 엄마 나 약 안 먹을래 하니까 그 애기는 항상 무서운 순경이 돼가지고 내가 나쁜 사람들 다 먹겠다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나니까 이 약 먹으면 너가 빨리 커서 순경이 빨리 될 거니까 약 먹어라 해가지고 그 약을 이렇게 먹이는데 어머니 품속에서 그 약을 다 먹고는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 가슴도 아프고 정말 그 애기 그 주정공장에서 고생해난 생각, 그 산에서부터 그 애기 업고 내려오면서 정말 그 눈길을 눈물로 내려왔던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고 어머니는 이제 외가댁으로 나가버리고 할 수 없이 그때부터는 할머니하고 나하고 둘이만 사는데 할머니는 그래도 너는 아들이 참 딸이지만은 이 강씨 집안에 다 끊어진 대를 이을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너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크거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를 아주 강하게 키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도 갔고 제주도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어렵지만은 학교 선생님이라도 해라 해가지고 교대 들어갔다가 이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런 어머니 그런 할머니들이 가르쳐준 그런 교육이 덕으로 유족회 생활을 하면서도 할아버지 명예회복은 내가 꼭 시켜드려야 된다. 그리고 내 동생, 호적에도 올리지 못한 내 동생, 그래도 뭔가를 이 세상에 왔다가는 흔적은 남겨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막 어려운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번 참 작년에부터 그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할아버지도 금년 2월 26일 날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회복되고 동생도 3월 24일 날 4.3 희생자로 등록이 됐어요. 한 3년 걸려서 3년. 그래가지고 정말 아들도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눈물 흘리면서 좀 기도하고 노력하고 한 덕분에 4.3 희생자로 되고 그래가지고 4.3 위패소에 가면은 동쪽으로는 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있고 반대편으로 내 동생이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큰 축복을 금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런 해라서 난 어디에 가서라도 이 자랑을 꼭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든 목적하는 일이 있으면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그 무죄 판결, 민간인 무죄 판결은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무죄 판결을 이루었고 명예회복을 시켰고 정말 그 어린 애기 3살밖에 안 된 애기 이름도 없던 애기라 내가 강원이라고 이름 짓고 그 애기를 그냥 참 올려서 4.3 희생자로 해가지고 금년에 아주 정말 가장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고 그게 우리 가족의 역사들입니다. 우리 정말 제주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 하나로 투표를 하자 하는 게 정말 4.3의 처음 원인이었어요.
선거가 정말로 그냥 남한만 선거하자 해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제주도에서만 선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남한만 하면은 남북이 갈라질 수 있다. 우리가 해방되어서 원하는 것은 통일이다. 우리는 남북한 같이 하는 선거를 원하지 남한만 나누어서 하는 선거를 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제주도는 쉽게 말하면 선거를 다 보이콧 해가지고 완전 백지 동맹들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제주도를 뭐 빨갱이 섬이다 무슨 섬이다 이제 하기 시작을 해가니까 제주도에 있던 군인들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만큼 독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군인들은 자기네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죽이라 하면은 그냥 재미로도 죽이고 정말 어떤 책임감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다고 나는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제주도가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되면서 통일은 멀어졌고 정말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진 지가 이게 정말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통일의 문은 열리지 않으니까 아직도 우리 4.3에 이름이 없어요. 뭐 광주 하면 민주화 운동이다. 뭐 어디 하면 뭐다 하는데 우리 4.3은 정명을 정할 수가 없는 게 어떤 쪽에서는 4.3 항쟁이라 하자. 또 어떤 쪽에서는 4.3 무슨 통일운동이라고 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이걸 하나로 해가지고 그 정명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제주도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세계 제노사이트 역사의 원천이 돼서 자기네 나라, 자기네 민족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게 아니냐. 그래서 모든 제노사이트 역사의 가장 밑바닥에는 통일이 돼. 내 마음속에서는 4.3은 용서다. 용서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용서가 있어야 평화가 있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4.3 백비가 일어서는 날 4.3은 용서다 하고 써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음성으로 서로 손으로 도닥여주고 용서해주면은 그 용서가 바로 평화의 시작이 되고 그 평화가 길게 나가서 통일의 길이 된다. 지금도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건 4.3이 정명이지만 그 정명 속에는 반드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동백꽃이 빨갛게 물드는 그 아름다운 길이 통일의 길이 되고 평화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꼭 그것을 마음속으로 바라며 정말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꿈이지만은 항상 강하게 가지고 그것을 꼭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꼭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작할게요. 저희 광고사항 간단히 있는데 저희 이번 주 금요일에 출발하잖아요. 네, 지금도 좀 코로나 걸려서 있는 인원들이 있는데 이번 주부터 걸리신 분들은 참여가 어렵겠죠. 그래서 다들 코로나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금요일날 오시는 관련해서 설명은 카톡방에 공지를 남겨드릴 테니까 잘 확인하고 저희 출발 시간 늦지 않게 잘 와주세요. 그리고 발표 시작할게요. 먼저 인터뷰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혁 씨, 저희 차례예요. 이번 수련회에서 저희 조가 4.3 유족분과 인터뷰할 내용은 액션. 민혁 씨, 잤어요? 피곤해서 그랬나봐요. 아니 오늘 민혁 씨, 민혁 씨, 일어나봐요. 까먹었어요. 안녕하세요. 26살 김민욱입니다. 오늘 점심은 제주 미단이라는 곳에서 고기국수를 먹었고 고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좀 남겼어요. 북한 주민들이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국물 맛있었고 밥 말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민혁 씨 보지 마세요. 이쪽 보세요. 고개 완전히 떨궈요. 실례 안 된다면 영상 보고 이렇게 손 한 번만.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